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10장 기업의 이윤극대화에서 2절 결합생산물의 이윤극대화 선택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을 좀 잘 보시면 결합생산물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생산물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생산물이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삼성, 현대가 하나의 상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합 생산물, 거기 생산 변환 곡선이라 하는데요. 자, XJ랑 YJ 두 가지를 생산할 때 있어서 변환 관련한 곡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거 MPT 뭐 그렇게 표현을 할 거야. 책에 따라서는 MRT로 표현하기도 할 건데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자, 아웃풋이 2개 있는 거야. XJ랑 YJ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상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조인트 프로덕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Z라는 투입 요소를 통해서요. 이렇게 2가지를 생산해 X를 생산하고요. Y를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함수를 이렇게 써요. 관계가 Z를 통해서 H라는 펑션을 통해서 X랑 Y를 생산합니다. 보통 이제 X, Y,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Q를 생산하는데 이거는 Z가 인풋이야. 그리고 X, Y가 아웃풋이 되는데 이 아웃풋이 2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이걸 아웃풋. 원래 인풋도 노동과 자본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식이 복잡해지니까 노동과 자본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그냥 하나의 인풋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풋은 이렇게 Z로 표현을 합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변환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상품을 생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그것도 함께 고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각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어떤 비율로 투입해서 결합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적절한 상품의 조합을 선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화를 시키도록 할게요. 노동과 자본은 그냥 단순화시키고 결합 생산되는 XY를 생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가죽 공장에서 Z로 대표되는 하나의 투입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X라는 구두를 생산하고 Y라는 핸드백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투입 요소를 Z만큼을 투입해 가지고요. 생산할 수 있는 XJ와 YJ를 나타낸 함수, 그게 바로 10-5에 나와 있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10페이지 보세요. 특정한 투입 요소의 양, Z의 양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야. 이걸 고정시키는 거야.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고정된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L과 K를 여기에 집어넣는다니까 여기에 Z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반영을 하게 되는데 요 Z0로 고정돼 있으니까 약간 이거야.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우리 책에서는 V로 쓰죠. 요게 들어가는 총 비용이 Z 일정하니까 W 고정, L 고정, V 고정, K 고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TC라고 할까? 얘가 인풋과 관련한 비용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뭔데요? 요거 결합 생산물과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데 자,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이윤 극대를 달성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봤어요? 이윤이다 그러면 TR에서 TC를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TR이 고정돼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TC를 극소화시키게 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TR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TR이 고정돼 있으면 비용 극소화가 이윤 극대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파이가 TR에서 TC를 빼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얘를 고정시키는 거야, 얘를. TC가 만약에 투입 요소가 고정되어 있으면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총수입이 앞에서는 단순히 P 곱하기 Q 이러면 됐는데 생산물이 두 개야. 결합 생산물이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 TR은 P 곱하기 Q야. P 곱하기 Q 요걸 나타내요. 근데 여기서는 Q가 X, Y 두 개 있으니까 요거 PQ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Y로 표현해야 되니까 XJ 얼마짜리 몇 개 생산했고 YJ 얼마나 했고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T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그걸 하기 전에 생산 변환 곡선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변환 곡선은 바로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주어진 투입 요소에 의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상품들의 조합들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Z라는 걸 투입을 해가지고요. X를 생산하고 Y를 생산해. 근데 거기 보시면 생산 변환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밖으로. 만약에 여기 보시면 X와 Y에 대한 뭔가 기술적인 비용의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점선 형태가 될 텐데 살짝 느낌을 좀 가져가 보세요. 요 점에서 뭔가 골고루 생산할 때 이렇게 XY가 더 많이 생산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 개념 생산 변환 곡선 바로 밑에 보시면 결합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생산 기술상의 제약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기술상의 제약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생산 변환 곡선이야. 이걸 MPT 이렇게 표현합니다. MPT, T가 뭐예요?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마지널 레일 오브 프로덕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됩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 X랑 Y, 구두와 핸드백이 교환되는 비율을 나타내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 A점에서 A-점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그렇죠. X를 내가 이만큼 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X를 지금 비용을 똑같이 들여가지고 Z바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 주어진 비용으로 생산하는데 X 생산을 늘리려면 요걸 늘리려면 비용은 똑같으니까 Y 생산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경제학과 다른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다 할게. 그럼 경제학 공부 많이 하게 되면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YJ 생산이 이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변화한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릴 수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MP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거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A와 A' 점 사이의 간격이 아주 작아서 델타 X의 절대값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 나타내는 거 하점자 XY 요걸 나타내는 거 10-6 볼게요. X를 하나 생산하는데 Y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생산 변환 곡선의 기울기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A에서 A'으로 변화하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 지금 첫 번째 뭐가 똑같아? 비용이 똑같습니다. 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Z 비용 변하는 것은 빵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요거 X의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여기 10-7씩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소 투입량의 변화를 나타내면 아니 X를 하나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이 변화하는 거죠. 거기에 비용 나타내는 게 H가 바로 그 비용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이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요.
투입량의 변화, 그걸 나타내는 약간 밑에 각조에도 전미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 얘를 나타내는 요거 식의 관계에서 요거를 끄집어내요. 끄집어내. 그래서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습니까? 하면 10-8식 분자가 x에 대한 h, y에 대한 h 이렇게 되고요. 자, 거기 밑에 보이십니까? hx와 hy는 투입 요소 z 단위로 표시된 구두와 핸드백 생산에 따른 한계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치? 이만큼 x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총 전체 비용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하나 변했을 때니까 한계 비용이죠. 이게 다시 정리하면 한계 비용 x, 한계 비용 y 요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한계 생산 변환율은 두 결합 생산물 사이의 한계 비용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MPT, 책에 따라서는 MRT라고도 합니다. 얘는 한계 비용의 비율을 나타낸다. 분자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오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목하지 않습니까? 오목하게 되면은 한계 생산 변환율의 체증의 법칙. 여기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잖아. 체증합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변환율 MPT가 커진다, 체증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뭐라고?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을 나타냅니다. y제로 표현한 x제의 기회비용.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요거 MPT 체증의 법칙, 이 얘기는 뭐냐면 x제의 기회비용이, 우리 아무 얘기 안 하면 경제학에서는 다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거 y제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 하나만 더 쓰면, 자, 이 앞에 생략돼 있어. y제로 표시한, 따라오고 계시죠? 표시한. 아니, 사과가 100원이다 그러면 뭐야? 1원짜리에 100배 가치가 있다. 상대 가격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이처럼 생산 변환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약간 느낌이 뭐야? 골고루 생산할 때 뭔가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점선이 아니라 밖으로 볼록하잖아. 그렇게 되면 골고루 생산할 때 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뭐다? 범위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conomies of Scope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오셨죠? 자, 만약에 비용상의 차이가 없으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비용상의 차이가 없으면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 느낌이 있다 할게. 그럼 한 가지에 올인한, 이게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골고루 하는 게 망하는 거야. 오히려 한쪽에다가 약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약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계 변환율 곡선 나타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 다음에 등수입 곡선과 이윤극대화 한번 볼게요. 등수입 곡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총수입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줄. 지금 보는 한계 변환 곡선은 투입 요소의 양 Z0로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도출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줄. 투입 요소의 수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생산 비용이 일정하다는 거.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Z0로 고정돼 있어. 요거는 뭐라고요? 노동에 대한 거, 자본에 대한 거, 요거 비용이 다 고정돼 있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투입 요소 수준이 주어져 있다는 거, 비용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비용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그게 바로 총수입의 극대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 x제를 만들고요. y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시장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x제로 인해서 x의 가격을 곱해주면 이게 TRX라고 쓸게요.
그럼 X의 가격에다가 X 얼마나 팔았니?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Y를 생산한 걸 가지고 시장 내다 팝니다. Y의 가격을 곱해요. 그럼 이게 TR Y라고 할게요. Y의 가격에다가 Y의 판매량 이렇게 곱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TR 총수입은 X에 대한 총수입에다가 Y에 대한 총수입 요걸 합한 거야. 예, 그래서 핸드백과 거기 나와 있는 거 두 개 합한 것이죠. 구두와 핸드백을 합한 것인데 이걸 다시 쓸게요. X에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팔았니? Y 얼마짜리 하는 거 몇 개 팔았니?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목에 총 등수입 곡선과 이윤 극대화라 했잖아. 자, 이윤은 다시 어떻게 얘기한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그 차이를 극대화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TR인데 TR이 X에서 얻어진 TR과 Y에서 얻어진 TR. 이게 이제 두 개 합친 결합 총수입이죠. 여기서 이제 TC를 빼는 거야. 근데 TC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X랑 Y를 얼마나 생산해서 이거를 맥스 할 것인가? 요게 맥스가 되는 상황이 바로 이윤 극대화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총수입 곡선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서 표현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아니,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칠판에 그림을 그려요. XJ랑 YJ. 어떻게 합니까? 요거 여기 나와 있는 Y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Y로 정리하시게 되면 동일한 수입을 달성해주는 등수입 곡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TR이 일정하면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PY분의 예산선하고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X에다가 더하기 TR 이렇게 나온 걸 PY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우하형하는 직선에 등수입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TR1 이렇게. 그러니까 요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수입을 달성하는 XY의 집합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이거 예산선하고 똑같아. TR이 올라가면 이게 TR1인데 TR2라고 하고 TR3라 하면 자,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313페이지 그림 보시면 얘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TR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TR 등수입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빼면 요거 PY분의 PX 요게 등수입 곡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TR이 극대화되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다시 3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등수입 곡선 나와 있고요. 세 개의 총수입 곡선이 나와 있는데 R1, 책에서는 T를 뺐어. R1, R2, R3 다른 등수입 곡선이 있는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TR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여기다 생산 변환 곡선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관련한 요게 생산 변환 곡선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변환 곡선을 표현해서 X, Y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점, 이 점, 이 점 어느 점을 선택했을 때가 가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수입이 극대가 되겠습니까?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요거야, 요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요겁니다. 요거. 책에서 요게 J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J점이 가장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X 스타, Y 스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점이 바로 등수입, 주어진 요 생산 변환 곡선 중에서 총수입, 등수입, 요거 등수입 곡선을 가장 멀리 밖으로 보내는 총수입이 극대되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다시 가볼게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 기업은 제2점이 바로 제2점, 그의 X 스타, Y 스타일 때가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거야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2점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등수입 곡선의 기울기와 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생산 변환 곡선의 기울기가 같게 됩니다. 생산 변환 곡선의 기울기가 같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등수입 곡선의 기울기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야, 이거. 마이너스 뺄게요. py분의 px 요게 되고요. 자, MPT가 뜻이 뭐야? 그쵸? MPT가 XY, XJ에 대한 한계 비용의 비율이죠. 자, 그리고 YJ에 대한 한계 비용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분자에 초점 맞추세요. 이제 상대적인 비율이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P와 MC가 같다라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그거랑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등수입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나타내는 최적 결론인데요.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는 조건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요 조건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요 조건은 바로 제2점이 이윤극대를 달성하게 되는 일개 조건이고요.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오목하다라는 게 바로 2개 조건이 됩니다. 충분 조건이 돼요. 오케이? 만약에 오목하지 않고 볼록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접하는 게 아니라 구석탱이 해가 총수입을 극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결합 생산물과 관련해 가지고 이윤 극대화를 보기 위해서 생산 변환 곡선을 살펴봤고요. 등수입 곡선을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윤 극대화라는 맥락에서 XJ랑 YJ를 같이 생산하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약간 뭐 생산 변환 곡선 그런 MPT 그런 용어들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우리는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설명되냐? 뭐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 가설에 대한 재음미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